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전 8시 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신다고요? 잠깐 스톱하세요.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목사님께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잠깐 스톱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34, 윤석열이 33. 기사의 주요 부분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사개사, 4개 회사가 공동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포인트가량의 지지율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케이스텍,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함께 실시해 20일 발표한 대선 후보 4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어제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34.5%, 윤석열이 33%, 안철수가 12.9%, 심상정이 3%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이긴 하지만 이재명에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12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지금 이게 난리 났죠? 지금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이 큰일 난데 이 두 사람 단일화 안 하면 이거 정권 교체 못해. 정권 교체에 대한 정의도 내려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 이거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합쳐야 돼. 그러니까 막 어제도 합치라는 그 회의가 막 그 워커힐에서 있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 와갖고 뭐 비싼 밥 드셔가면서 합쳐라 단일화해라 뭐 이런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사람들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빨리 합쳐야 되는데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윤석열과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누구로 단일화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로 단일화할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호하는 야권 단일 후보는 누구냐 했더니 안철수가 40, 윤석열이 34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지지로는 윤석열이 33%, 안철수가 12.9예요. 그럼 누구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냐면 당연히 윤석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이상하게도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은. 이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지지도는 윤석열이 33%, 안철수가 12.9예요. 큰일 났다. 이 둘이 빨리 합쳐라! 라고 어제 워커힐에서 비싼 밥 드셔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난리 쳤어요. 단일화해라고 난리 쳤어요. 그래, 단일화하는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윤석열이 33%니까 윤석열이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33%밖에 표를 못 얻고 있어요. 지지도에서 다시 보이 되잖아요, 여기. 예. 윤석열이는 지금 33%밖에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윤석열이 지지 33%밖에 없는데 그나마 억지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지지하는 사람이 합쳐서 33%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지해주고 싶지 않은데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어서 지지해주는 게 33%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한다면 윤석열이보단 차라리 안철수가 덜 밉지. 누가 덜 미우냐? 안철수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렇게 해도 33%, 저렇게 해도 33%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33%에서 34%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죠. 마땅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한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33%밖에 안 돼요. 12%. 근데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 드는 거예요. 그나마 안 되는데 누가 덜 미우냐? 이 사람이 더 덜 미운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태극기를 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고 탄핵의 주범, 탄핵의 종범이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탄핵을 주도했고 태극기를 든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후보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봐야 이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이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모두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예요. 여기에 누가 빠져있죠? 태극기를 들었고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이 명단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조중동이 그 사람들을 뺐어요. 처음부터 배제시켰고, 그리고 또 누가 뺐느냐? 이 사람들이 뺐어요.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태극기 후보를 뺐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화문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모았던 전광환 목사도 태극기 세력을 빼버렸어요. 신혜식 씨, 이봉규 씨 이런 분들 다 뺐어요. 이분들이 또 앞장서 조중동과 함께 우파 후보들, 즉 태극기를 들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친 후보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앞장서서 막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막은 거예요. 이분들이 앞장서서 막은 거예요. 특히 제일 앞장서서 막은 분이 전광환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쳤던 후보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광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혜식 씨, 그 다음에 이봉규 씨 이런 분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태극기를 들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후보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회화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33%에서 34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달았어요. 아이고 몸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합쳐라, 단일화해라. 누가 몸이 달았느냐? 이 사람들이 몸이 달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몸이 달았어요. 왜? 자기들이 태극기 후보 못 나오게 막아놓고는 그래놓고 보니까 윤석열이 33에서 34밖에 안 돼. 이거 몸이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는.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태극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여기 들어가서 정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나와 보면 저는 여론조사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1등, 윤석열이 2등, 안철수가 3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력을 빼놓고 하는 것은 이 세력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unfair하다, 페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느냐? 이분들은 철저하게 조중동과 전광훈 목사님과 조중동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부각되지 못하도록 내려 눌렀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생각엔 박근혜 대통령 파가 1등, 윤석열 파가 2등, 안철수 파가 3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실권을 쥐고 두 개의 정당, 선택 가능한 두 개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조원진이 우리공화당과 김경재의 신자유당이 있습니다. 김경재 후보는 지금 당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에 이제 후보가 돼서 당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두 정당을 합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을 택해서 후보를 내고 대통령 후보를 내고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로, 서초, 대구 중 한 곳에서 출마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지금 이 기회에 침묵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히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은 영원히 패자가 되고 태극기 세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unfair하죠.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대단히 불합리하게 치러지고 있다. 여기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조중동과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나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극기 세력이 들어가면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었던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에 태극기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 기자로서 또 그런 애국 시민으로서 또 기자로서도 매우 호기심이 관심이 많다. 기자로서도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태극기 세력이 들어가면 어떤 지지율이 변화가 있을지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서 태극기 세력이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파가 여기 들어가면 이 지지율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령이에요? 그 사람들 다 고스트예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나오면 윤석열의 33%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태극기를 들어서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탄핵이 잘못됐다 태극기를 들었던 대변하는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없도록 지금 현재의 고약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조중동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우파 지도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태극기 세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의 한 수로 이번에 풀려나섰다는 겁니다. 석방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죠. 여러분 확인해야 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사망하셨나요? 그분들이 다 귀신 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정치 시스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그 우파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그 태극기 세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야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면 태극기 세력은 영원히 앞으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영아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걸어 다니신대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대요. 그러면 나오시면 되잖아요. 무릎이 좀 아프시대요. 예. 치료가 더 필요해요. 그럼 병원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로나 서초나 대구에 출마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종로나 서초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출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종로나 서초로에 출마하도록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로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시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 출마하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천하세요. 대통령 후보로. 나머지 사람을 종로나 서초, 특히 종로에 보궐선거에 나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태극기를 뒀던 우리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민 갔나요? 그분들 미국으로? 왜 없어요 여기? 없는 이유는 뭐냐면 조중동과 같은 그 못된 언론의 카르텔, 그리고 조중동의 그 못된 언론 카르텔에 동조하는 이런 지도자들, 저는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한 지도자들 때문에 여기에 얼굴을 못 내민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우리 태극기를 들었던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애국시민 후보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박근혜의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세력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야 된다. 확인하고 싶다. 나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탄핵이 잘못됐다고 방송을 통해서 매일 얘기했던 이상로 기자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태극기 세력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 지지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요,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태극기 세력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중동 카르텔이 내리누르고, 그리고 그 조중동 카르텔에 협조하는 배신한 우파 지도자들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간 거예요. 저는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후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 우파 아니에요. 여기 우파가 누가 있어요? 윤석열이 와이프, 윤석열이 부인이 윤석열이 좌파라고 얘기했대요, 보니까. 우파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확인해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은 확인해보고 싶지만 저는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세요, 박근혜 대통령. 봅시다.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봅시다. 죽어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죽읍시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우리 김경재의 신자유당이 있습니다. 여긴 다음 주에 신자유당 저기 그 기자회견 합니다. 지금 그 장면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 나머지 사람은 종로에 종로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 대선판은 바꿔져요. 대선판은 바꿔집니다. 오늘 목사님이 신문 광고를 내셨어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 공청회를 한대요.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 오전 10시. 역시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네요.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항을 만드는 공청회를 한답니다. 스톱하세요, 목사님. 스톱. Please stop. Please stop. 멈추세요,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파가 들어가고 난 뒤에 단일화 조사를 해야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파가 들어가고 난 뒤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급하시더라도 목사님 좀 참으세요. Please stop. 멈추세요. 박근혜 대통령 파가 여기 들어오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그 세력이 여기 들어오고 난 뒤에 진짜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Please stop. 목사님 스톱해 주십시오. Please stop. 저는 기자입니다. 잠깐만요. 뭐 준비했던 게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후배들이 이상로 선배, 당신 그때 기자로서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욕은 나중에 먹고 저는 이런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많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로 태극기 세력이 들어가면 몇 퍼센트가 될지, 들어갈지 지지도가 몇 퍼센트가 될지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기자 아닙니까? 궁금하고 알아보는 것, 그게 기자 아니에요? 이 영상을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에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도 제가 여러분의 후원금 모아서 했어요. 여론조사 비싸더라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모아서 하는군요. 댓글이 들어왔네요. 여기 도태우 서초, 김경재 종로, 박 대통령 대구. 여기 우리 카메라 출동 그 구독자분께서 지금 그 공천 다 하시네요, 여기. 여러분, 저는 알고 싶어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목청 높였던 분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세력화를 못하도록 막는 이 정치 시스템,
조중동 시스템, 그리고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배신, 글쎄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태극기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한 패자로 묻혀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저녁에 다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